원장님들 소개를 좀 잘해주시면. 일단 저희가 이제 고등 설명회가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11월 달에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목이 이제부터 고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실 3월부터 원래 내신 대회이긴 한데 지금도 이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제 3월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내신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서 제목을 이제부터 실전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고, 일단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내신이냐 수능이냐, 이제 수시냐, 정시냐 이런 갈림길도 있는데, 사실 고1 때는 사실은 수능보다는 내신 쪽 비중이 더 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준비하는 거나 수능을 준비하는 게 다른 건 아니라서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면 이제 고1 때는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능을 볼 때 필요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1 때는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게 수능을 준비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그래도 굳이 비중을 나누자면 내신 쪽에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고1 과정을 이제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2부터는 이제 수능이 좀 그래도 수능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쪽에 이제 포커스가 조금씩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고1 때는 아마 내신만 계속 하게 되고 모의고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출 정도 좀 풀어보고, 산모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가볍게 좀 준비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많이 다르죠. 영어처럼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서 반을 같이 운영을 해도 되지만, 근데 또 학교마다 또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덕, 고성, 둔촌, 동부 이 근처에 어쨌든 저희 학원에 좀 올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친구들의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창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 그러니까 올해랑 작년 거거든요. 객관식이 20문제고 서술형이 2문제 나왔을 때가 있고 4문제 나왔을 때가 있고, 그래서 총 이제 22문제, 24문제 이렇게 나왔었고,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쉬운 걸 빼면은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중상 난이도 되게 많고, 진짜로 이거 1등급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한 2-3문항 정도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식 한두 개, 주관식 하나거나 아니면 객관식이 하나면 서술형이 2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2-3개가 나오는데, 요걸 이제 다 틀리면 한 85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창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게 이제 아이들이 워낙 잘하고 되게 촘촘해서 중상 난이도 정도는 거의 맞고, 그럼 이제 1등급 문제들은 따로 이제 준비를 안 해도 만약 이걸 3개를 다 틀리다 보니 1등급에 근처까지 가서, 물론 안정적으로 1등급은 안 나오지만 저 3문제를 그러니까 2문제 정도 못 맞는데 1등급을 맞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이제 한 문제라도 실수를 하거나, 그 중상 난이도 한 20문제 정도에서 3문제를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서술형을 이제 빡빡하게 채점을 하는데 거기서 1-2점이 깎이면 이제 1등급이 안 나오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쨌든 실력이 있으니까 되게 촘촘하게 나오거든요, 등급이. 그래서 창덕은 사실 내신 따기가 되게 이제 쉽지는 않은 학교고, 그러면은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으려면 이제 저 2-3문항을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해서 한 문제 정도만 틀리고 조금 감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학교 자체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여학생들이 또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실수 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서술형을 꼼꼼하게 잘 쓰는 거. 그래서 창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일단 중상 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지금부터 사실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1등급 결정된 이 정도까지 라인은 아직은 다루고 있지는 않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다 맞자 이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동북 같은 경우는 동북은 이제 객관식이 한 17, 18개 나오고, 그러니까 17개, 4개, 18개, 4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여기는 이제 특징이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오고, 얘는 중학 시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모의고사 번역 문제, 그러니까 번역 문제 위주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동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1등급 결정 문제가 3-4문항이라면 한 문제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1등급 턱걸이까지 나오니까
동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등 결정 문제를 어쨌든 준비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상위권까지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1등 결정 문제도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와야 어쨌든 1등 근처라도 가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1등 결정 문제, 뭐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들을 꼭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속도가 느리면 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풀이 속도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들, 변형 문제들을 위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자이스콜이나 뭐 마더톤이나 이런 문제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북 같은 경우에는 창덕이랑은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동북은 이제 뭐 작년에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이슈가 꼭 이게 문제 한 문제가 오류가 생겨서 그거를 잘못 붙잡고 있으면 작년에 중1, 중3, 고1이 다 그랬거든요. 중2, 중3, 고1,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1번을 다시 제시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문제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작년에 그래서 조금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검수를 안 하는 건지 약간 좀 문제가 조금 약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또 걱정이 되겠네요. 학교가 계속 해마다 그러니까 자, 보성은 얘네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얘는 공부도 어려운데 보성은 얘네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이제 뭐 잠실이나 일단 보성 중 애들 대부분 보성으로 갈 테고 근데 또 잘하는 애들 자사로 빠지는데 그렇게 안 빠지고 또 남아있는 애들 있거든요. 잠실 중에서 또 오고 그러니까 보인을 안 가면 대부분 좀 한다 하는 애들 이제 보성 동북인데 그래도 되게 신기한 게 이게 하나 차인데도 강동 애들은 그래도 좀 동북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 배치도 좀 그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파 쪽은 이제 올선이나 저쪽 애들은 보성 써도 보성 동북 이선을 쓰고 배치도 보통 올선이랑 좀 잠실 쪽 애들은 보성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일단 문제수도 객관식이 한 15개, 18개, 수선형이 7개나 되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고 근데 얘네는 다행히 또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부교재가 있어요. 올림버스 기출 문제 부교를 쓰는데 얘는 그래서 무조건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해마다 퍼센트가 달라요. 20% 낼 때도 있고 60% 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60% 냈어. 그러면 이제 뭐 애들이나 뭐 학원에서 이제 준비를 쉽게 더 60% 냈으니까 부교재를 막 시키면 그 다음에는 한 20% 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때마다 이제 다르니까 되게 좀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중학교 때 뭐 최상위권이 아니면 사실 1등급 맞는 게 거의 좀 불가능한 느낌이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얘네 1등급 결정 문제 보통 한 5문제 정도 나올 텐데 그래도 최소 2개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한 80점대 초중반이 나오면서 1등급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어려워도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부교재 다 시켜야 되고 이것도 몇 번씩 시켜야 되고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뭐 모의고사 기출에 그 고난 4점 중에도 이제 쉬운 게 어려운 게 있는데 그 고난이도 문제들을 다 준비를 시켜서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준비시키지 않으면 얘네들은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게 되게 힘든 사실 2등급만 나와도 보성 같은 경우는 좀 괜찮긴 한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1등급을 뭐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주의라서 일단 시키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체까지 그냥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얘네를 진짜 그냥 뭐 암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다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량이 뭐 한두 문제도 아니고 뭐 몇백 문제인데 얘네가 선생님이 어디서 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가 되게 철저히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보성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는 게 되게 힘들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사실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정시나 이런 게 좀 그래서 수시가 좀 힘들고 정시 근데 학교에서 또 수시를 잘 챙겨주니까 뭐 진학 같은 거는 또 이제 괜찮죠. 최상위권 애들이 좀 유리한 약간 자사고 냄새가 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보성은 해마다 좀 걱정이 되고 둔초는 얘네는 이제 둔초이 사실 공부를 막 많이 하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하는 학교는 아닌데 포레온에서 둔초 쪽으로 좀 이제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객관식도 뭐 이제 딱 중간 정도 되죠. 보성은 객관식 한 20개, 21개. 서술형이 3개가 있어서 문제수가 또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학생들 실력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얘네가 네, 생각보다 실력에 비한 서울대도 얘네 거의 못 가거든요. 문제가 어려워서 근데 이제 얘네는 또 프린트에서 좀 많이 해요. 프린트를 철저히 준비시키면 되고 근데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등급컷이 되게 낮아요.
네, 애들이 못하는데 어렵게 내니까 얘네는 이제 등급컷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 거면 조금 그냥 애들 수준에 맞게 내면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등급컷이 얘네는 많이 낮아져서 뭐 앞학부들이 뭐 80점, 85점, 10% 기준으로 그러면 얘네는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얘네는 이제 결정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 되거든요. 두세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걸 틀려도 얘네만 다 맞으면은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 사실 준초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전교권을 노리는 게 아니면 그냥 중상난이도 문제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해서 1등급 결정 문제 객관식이면 뭐 한두 개 정도 맞을 수 있게 뭐 주관식이면 뭐 어쨌든 중간 이상을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얘네는 프린트 그 다음에 중상난이도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게 뭐 반복적으로 이제 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3월 신규 아예 공수원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써놓긴 했는데 이제 처음 할 때는 개념 원리 RPM을 하는데 이때 사실 공수원을 처음 시작하면 정말 내신 대비가 이제 많이 힘들죠. 성적을 솔직히 잘 낼 수 있다라는 보장이 많이 없어서 어쨌든 3월달 안에 중간고사를 끝내고 4월달에 그래도 쌩을 하면서 기출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연습을 시켜서 이제 어쨌든 뭐 최소한 2등급, 3등급 밑으로는 안 내려가게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화라고 한 거는 사실 이제 공수원이 뭐 한두 번씩 끝난 친구들 한 번 본 친구들은 지금 뭐 쌩을 할 수도 있고 뭐 2번 이상 본 친구들은 일품을 하고 있고 1품까지도 다 한 친구들은 이제 자이스토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이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및 기출 자체 교재는 얘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나 센 일품 뭐 보통 이제 이쪽 라인이 이제 블랙레벨 고쟁이 라인인데 그 정도 라인에서 일단은 심화 문제를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자체 교재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생각이고 그 4월 시간에는 고대문도 문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절대 등급이라든지 뭐 1등급 수학이라든지 뭐 TOT 하여튼 걔네보다 더 고난이도가 있어요. 얘도 사실 어려운데 그걸로 이제 문제집 또 발췌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들 이 지역이나 이제 뭐 대치노까지 해서 기출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요거는 실제로 이제 뭐 45분, 50분 시험이긴 한데 45분 안에 풀어야 애들이 그래도 시험장에서 어쨌든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 중학생들도 하고 있거든요. 기출 문제에서 요건 이제 집에서 이제 시간 제로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3월부터 내신까지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기말은 똑같은 반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여름방학 때는 이제 뭐 내신을 하면서 이제 선행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건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평가 시스템은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보충하고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수업도 되게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럼 와서 꼭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는 매일 그 와서 애들이 1시간씩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3월까지는 매일 시험을 보고 대신 4월 달에는 이제 내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내신 디테일을 한번 보고 나머지는 이제 내신 디테일 같은 경우가 제시, 제시 이런 게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배웠지만 또 쉬운 문제를 준비를 안 시키면 나중에 또 쉬운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화에 보는 거는 이제 정말로 무조건 알아야 돼요. 보통 아무리 학교 시험이 어려워도 50점까지는 여기서 나와요. 보성이 뭐 어렵다 해도 뭐 객관식 한 11번, 12번까지는 그래도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이건 다 맞아야 되고 그것만 다 맞고 해도 뭐 한 3등급 정도까지 나오니까 일단은 단계별로 일단은 3등급 정도까지 맞추는 문제 유형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심화 기출은 뭐냐면 그 학교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 25년, 24년, 24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년씩 기출이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뽑습니다. 난이도별로 분류가 됐는데 뭐 이제 상중하면은 하에서 좀 특이한 문제 보통 이제 중난이도로 뽑거든요. 그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맞으면 대부분 학교들이 2등급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 끄트머리 뭐 30 몇 프로 2등급이든 뭐 상위권 2등급이든 간에 어쨌든 이 문제만 다 맞으면은 어떤 학교들도 2등급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사실은 기존 친구들은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와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어쨌든 2등급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에서 진짜 푸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지금
한 15회, 16회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있고 방학 동안. 그래서 이 근처 학교들 뭐 고성, 동고 뭐 웬만한 학교들 지금 다 풀리고 이제 어려운 자사고 쪽 풀리는 것만 남았어. 보임 배제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근데 내신이 들어가면 이제 월화에는 내신 때 보는데 저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수목에는 아마 내신 때 본 걸 이제 풀이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1, 2회 고난도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1등급 결정 문제 그 정도 난이도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이건 학교들을 해서 이제 나오는 1등급 결정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만들 거고 이거를 내고 이제 저희가 중등 때도 이렇게 시키는데 오답도 시키고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숫자만 바꿔서 다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시, 제제시, 제제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고난도 문제까지도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뭐 정경권 1등급이 나오면 좋겠지만 한 1등급 어떻게 해서든 터치라인이라도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만들 수 있는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고 3, 4회는 이제 이걸 계속 풀면 사실은 중하위권 친구들은 약간 또 이거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맞으려다가 아까 전 등급이 제수들 밀릴 수가 있어서 어쨌든 마지막은 이제 실제로 시간 재고 서술형도 넣고 채점도 이제 서술형 기준에 맞춰서 하면서 최대한 어쨌든 학교 실제 시험 냄새가 나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창덕 애들이 좀 많아서 창덕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모아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창덕은 이제 화목 이제 5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시, 6시인데 일단 요 시간 안에 수업 테스트가 1시간 있고 수업이 2시간 있고 나머지 2시간은 30분이 식사 시간이 있고 1시간 반은 그 이제 클리닉 시간인데 그때는 뭐 숙제를 하거나 뭐 아니면 틀린 걸 고치거나 이런 시간이어서 그거는 이제 클리닉 시간은 제가 어쨌든 클리닉 그냥 무료인데 강제기는 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앞타임 반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게 와서 클리닉하고 저녁 먹고 수업 시험 보고 수업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처럼 시험 보고 수업하고 저녁 먹고 클리닉하는 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안에서도 연합반은 이거 겹치는데 어떻게 되는데 이제 창덕은 5시에 와서 클리닉을 하는 반이고 얘네 반은 이제 수업을 먼저 하는 반. 근데 창덕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와서 숙제하고 수업 듣는 게 좋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 이제 반 친구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서 한 거고 연합반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러면 화목토에 창덕이 안 되면 여기서 이제 같이 뭐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 시간대를 따라 먼저 와서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숙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게. 보통 고등학생들이 뭐 사실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숙제할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 2일도 제가 고민을 대부분 학원들이 주 2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좀 공부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은 해라라보다 좀 같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열심히 해야 애들도 뭐 같이 따라한다 이런 주의라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확보해주면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한다. 고등학생들 집에서 뭐 하면 좋지만 사실 그런 게 또 이제 자기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학원에만 불러놓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공부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간을 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그냥 제가 오답대로 정했는데 사실은 클리닉인데 일단은 시험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교재나 이런 거 틀린 걸 다 고치는 날로 정해서 뭐 아까 원장님도 말씀 지금 이제 11월 달에 고등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일요일마다 제가 12시, 10시까지 학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 애들이 뭐 고등학생은 아니라서 뭐라 하지? 제가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매일 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 이제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필수로 해서 이 시간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학원 겹치면 그걸 빼고 서로 조정을 해서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배웠던 교재들을 다시 복습하고 오답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주 7일 동안 나와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그냥 애들이랑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애들 이렇게 문제 풀고 막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못하는 친구들이나 잘하는 친구들이나 어쨌든 공부를 그냥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전략은 어쨌든 제가 짜는 거지만 뭐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몫은 이제 아이들의 몫인 거고 어쨌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는 게 저의 이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일단 뭐 열심히는 하고 있고 더 잘 가르쳐 성적을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